네, 와우넷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이강무 대표와 함께하는 이강무 스페셜, 아쉽게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뜨거운 남자 이강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쉬워요. 마지막이라는 건 참 아쉬워요, 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네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하고 음. 지금도 벌써 끝났다는 것이 그래요.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 오늘 10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10번이면 10주입니다, 10주. 네, 2달이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랬네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오늘 또 좀 네.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변화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이 한국경제TV 와우넷의 이제 하나의 또 소중한 파트너로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 드리겠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은 상반기 때 상승 분위기 좀 제법 느꼈었지만 네. 6월 달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음. 이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좀 하락장이 연출되면 어떡하지라는 분위기가 좀 연출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7월 달까지 넘어오고 보니까 지수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FOMC에 대한 일정과 뭐 주요 이벤트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어떤 이야기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좀 더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말미에는 뭐 네. 잠시 후에 또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네. 준비되어 있지만 또 말미에 이강무 대표가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네.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이니까 할 게 너무 많네요. 저희가 네. 하반기에 대한 모든 걸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섹터별로 쫙 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 섹터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오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심사숙고 끝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완전 정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남아준다면은 저희가 요새 가장 또 뜨거운 헬스케어, 미용, 네. 그리고 뭐 자동차. 네. 앞서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완전 정복 마지막 시간 이강무 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네. 상반기에 뭐 2차 전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에코프로로 이 대표되는 100만 프로, 100만 원이 넘은 100만 프로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제도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2차 전지 내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 여러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이제 2차 전지의 시작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트렌드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주목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양산과 전기차 판매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은 지금의 위치가 아닌 이제는 실적을 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사실 많이 올라왔지만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한 종목이 끝까지 올라가는 형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했을 때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 주요 섹터의 2차 전지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재도약.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좋으나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날 하루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음 날 좀 다시 돌아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의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보면서 키 맞추기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커플링?
네. 테슬라의 커플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영향은 강하다. 그런데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로만 2차 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아 독전 테슬라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테슬라만 만들던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만드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 의존도를 이제 최대한 다치지 않고 낮추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또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테슬라가 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네.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부여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눈치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 안착이 중요한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네네.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넘어야 될 뭐 경쟁사인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츠, BMW사라든지 이런 이 경쟁사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현대차가 테슬라에 대한 이 뭐랄까 아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네. 전기차 충전 플랫폼에 대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보신다면은 2차 전지에서 충전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확장 사업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저는 지금 지난해부터 많이 주목받고 있는 IRA 법안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대립 관계뿐만 아니라 자원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광물 민족주의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자원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이 보여지고 있는 뭐 코발트나 리튬 소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국가들 간의 동맹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오펙처럼 하나의 이 배터리 소재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 또한 또 새로운 이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들, 진행되는 그룹사들이 상당히 또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대표적인 그룹사가 포스코이기도 포스코.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강문 대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네. 충전 관련된 네.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유심히 예상하고 좀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자원 네. 쪽도 좀 네.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에코프로. 네. 그러니까 저희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외에 신규 네. 진입은 생각을 잘 못하시잖아요. 100만 프로가 됨으로써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 그런 생각이 시장에 좀 지배적이긴 네. 한데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계속해서 양극재 쪽으로 네. 봐야 되는 건지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지금 말씀하신 충전기 뭐 네. 재생 배터리 뭐 많지 않습니까? 네. 이강문 대표가 보는 원픽은 뭐고 네. 2, 3 계속 한번 나가보죠. 네. 일단은 원픽은 양극재가 맞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가장 비싼 부품이 2차 전지 배터리고 비중도 제일 크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비중이 비용에 대한 비중이 양극재이다 보니까 양극재에 대한 효율성을 또 중요하게 보면서 네.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이 가격 인하 정책 그러니까 전기차를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급화가 좀 느려질 그렇죠.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격에 대한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소재는 2차 전지. 그리고 다음 후순위는 이제 음극재가 될 것 같고요. 음극재. 그리고 이 두 가지 다음에는 저는 다음 배터리에서의 소재가 아니라 폐배터리. 폐배터리. 왜냐면은 IRA 법안 때문에 광물 또 자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존도를 빨리 탈피하려면은 자력으로 배터리 소재를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폐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 그럼 폐배터리 다음이 충전? 충전도 폐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진행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네. 1번 양극재, 2번 음극재, 네. 3번 폐배터리와 충전. 네.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극재부터 가보죠. 네. 지금 양극재는 에코프로가 대표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LNF 뭐 굉장히 네. 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양극재 하면 이 기업을 봐야 된다. 어떤 네. 기업일까요? 양극재의 대장 기업과
지금 들어가기 적합한 기업 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 제가 너무 욕심부리나요? 마지막이니까 네. 이강무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좀 뺏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네. 강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극재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래요. 양극재의 초창기에는 에코프로 네. BM이 상당히 최선호주였습니다. 음. 뭐 물론 지금도 최선호주인데 양극재 에코프로 BM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기술이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로 가는 것, 그리고 코발트에 대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니켈, 리튬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니켈, 리튬에 대한 이 용법을 높이는 그러니까 네. 하이 니켈 기술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이 니켈에 대한 수치가 70%에서 85%대까지는 끌어왔어요. 네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95% 정도까지 목표인데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양극재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95%까지 올린다면 효율은 정말 좋을 수 있어요. 부산을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첨가제로 해서 양극재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에코프로 BM을 좀 눈여겨봤고 광물에 대한 축적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포스코와 네. 에코프로가 강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주가는 봐야 된다. 네, 네, 봐야 계속, 되지만 네, 네. 비싸다는 건 있습니다. 음. 좀 비싼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업황을 좀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에코프로 포스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포스코 조사도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네. 30만 원대였는데 50만 맞습니다. 원대는 이제 손댈 수 없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원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도 가는 그런 시장이 왔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도 물론 뜨겁지만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비싸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차후의 트렌드를 본다면은 지금은 실리콘 쪽의 실리콘 쪽의 첨가제 산업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양극재에서도 첨가제 사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첨가제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첨가제. 네. 어느 기업이 대표적인가요? 일단은 코스모 그룹주들이 첨가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아직 크게 거론되진 않지만은 한속케미칼이 또 첨가제 촉매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살살 시장에서 코스모 얘기가 살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극재. 네. 음극재로 대표되는 대장 기업은 어딘가요? 그 아무래도 음극재는 근데 양극재만큼 네. 확실히 좀 올라오는 느낌은 없어요. 일단 아직 시작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키워드로 해서 음극재도 잘 갔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양극재 종목도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은 음극재는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존에 있었을 때 음극재로 대변하는 종목들은 대주전자 재료나 그렇죠. 첨보나 그리고 뭐 또 소재 관련해서는 제이오나 음. 그런데 음극재 쪽에서 원래 강자는요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그래요? 포스코네요.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에 이제 광물 음극재도 하고 양극재도 하고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음극재의 또 기술은요 천연 흑연에서 이제 흑연에서 음극재를 따내오거든요. 네네. 천연 흑연에서 인공 흑연으로 바뀌는 게 기술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첨가제를 넣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양극재보다 좀 더 빠른 시장 첨가제 시장이 음극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음극재 쪽으로 본다면은 나노 신소재. 네, 이쪽이 음극재 소재 첨가제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우더 관련된 이제 그 분말을 갖고 있는 네, 회사가 제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음. 이 제이오 회사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극재, 음극재 얘기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약간 정리 개념이지요. 네. 그리고 좀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정도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폐배터리와 네. 충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먼저 어디부터 폐배터리부터 가볼까요? 네. 폐배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초입이라고 보시나요? 한 차례 정도 뉴스화는 됐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략 한 2년 반 동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의 상승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세비캐시나 네.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중요해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기차 보급이 초입 구간이에요. 이제 개막이고 현존에 있는 전기차 수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20만 대 정도 좀 지나갈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전기차 안에서 뭐랄까 좀 뭐랄까 이제 중고차로 또 빠지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역외 수출로 다시 빠지는 중고차들이 있는데 그들 중고차들이 처음에는 보조금을 좀 받아왔어요. 근데 네네. 다시 재파는 과정에서는 보조금이 없죠. 없죠. 예. 물론 이제 구매자는 이제 싼 가격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 유지가 사실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확보가 안 됩니다. 동시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매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폐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쓰고 끝나는 전기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폐배터리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폐배터리는 사실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ESS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전기차의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이제는요 폐기되는 전기차에 대한 확보도 새로운 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진행될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요.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폐배터리는 좀 먼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좀. 네. 근데 먼 미래라고 너무 멀지 않은. 그렇죠. 차근차근 좀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광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이유, 또 그룹사들이 그렇죠. 광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IRA 법안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법안을 빨리 우회해서 의존도를 낮추려면은 그래요. 이미 만들어졌던 자동차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 폐배터리 사업이 필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충전 관련 네. 좀 사업 충전 쪽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강무 대표랑 공적이든 사적이든 네. 얘기하는 자리에서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면 충전 쪽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그쪽을 좀 유심히 많이 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말 저도 이제 뭐 당장의 미래는 예측하기 좀 힘들 정도로 춘추전국 같은 상황인데 테슬라 모터스의 슈퍼차저가 네. 얼마만큼 시장에 파고들까?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슈퍼차저 관련된 종목들을 사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단은 충전기 보급은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또 양산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많이 배급되어 있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유소를 활용하는 방법. 네네. 근데 이제 당장은 화재 위험이라든지 폭발 위험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접목이 안 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술 변화가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소의 이제 역할, 새롭게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 플랫폼에 주유소에 대한 활용. 맞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한, 어제 나왔습니다. 네네. 어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이제 전기차 충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파는지가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유통 이상의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요 유조선 차량들이 직접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차 충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를 배급받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변압기에 대한 또 새로운 투자, 케이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은 굉장히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영원히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과연 잘 팔릴까? 전기차가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시대가 그렇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플랫폼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서의 전기차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충전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팩을 이미 고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디자인된 이 차체를 끼워 넣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GMP인가요? 네. 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모델로 충전하게 되면은 굉장한 시간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한 60분에서 80분 정도 충전이 고속 시간이 충전임에도 걸립니다. 불구하고. 예. 네네. 근데 이제 절대 고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대차 이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고압
충전으로 해서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못 살립니다. 그걸 못 살리기 때문에 지금 이 북미에서는 테슬라 모터스의 충전 표준화가 충전 모델이 표준화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데 이 시장을 빨리 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그 충전 모델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전 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주가 얼마만큼 좀 늘어나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충전 사업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또 그러면 좀 눈여겨보실까요? 일단은 결국에는 가장 크게 싸워야 되는 거는 북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시장으로 해서의 체인화에 대한 사업에 가장 또 유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근데 북미 사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상장된 회사는 아니지만 SK 시그넷 이 회사가 지금 북미에 계속해서 고속 충전기를 네네네.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북미 안에서의 새로운 사업 법인을 통해서 북미 사업 체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휴맥스 홀딩스가 있습니다. 휴맥스 그룹주가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충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지만은 가장 공격적으로 현재는 중요한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하고 완충 충전기 말고 네. 급속 충전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S트래픽이 있어요. 아.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먼저 알아놓고 그리고 충전 사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이 더해진다라면은 네. 정말 시장에서 정말 타이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알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 2차 전지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참나 이거 네. 2차 전지 그래도 2차 전지를 아마 저희 시간만큼 네.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토막토막 네. 해설을 해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방송이라고 자체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네. 녹록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네.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2차 어, 전지도 네.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공개 방송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를 마저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언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거는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미래 산업, 미래 기술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변화, 또 2차 전지 내에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트렌드를 좀 소개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 로봇, AI 산업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 간다면 수소 산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미래에 보일 수 있는 하반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오늘 쭉 말씀해주신 이 종목들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난 시간 뭐 반도체 종목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나라면 난 이거 네. 선택한다. 아, 할 만한 종목들도 공개를 네. 좀 해주시면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10시에 목요일 10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0번째 시간. 네. 그동안 우리가 2달 넘는 네. 10주 동안 달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강무 대표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많은 사랑을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해 주시죠. 일단은 앵커님을 통해서 네.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강무 파트너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가? 저는 정말 트렌드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을 통해서 트렌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전달했었던 트렌드 이야기로 해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투자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요. 너무 깔끔하게 말씀을 잘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와 네. 10번째 시간까지 달려. 제가 이강무 대표 덕분에 오랜만에 와운의 스페셜에서 또 이렇게 시청자 네. 여러분들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강무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너무 감사합니다. 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강무 대표 10번을 만나면 사람은 처음 보면 첫인상이지만 10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강무 대표의 본 저의 느낌은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네. 그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네. 화려한 것 같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이강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10번째 시간에 마무리를 좀 짓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궁이나 미적 네. 감각을 보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너무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어떤 그런 매력 아마 시청자 네. 여러분도 10번째 시간 같이 하시면서 충분히 좀 네. 빠져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희는 또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또 이런 시간은 또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응원해 주시면 이강무 대표의 스페셜은 아마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10번째 강의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될지. 그동안 트렌드를 많이 건네드렸었는데 그 트렌드를 이용한 세계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투자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강무 대표의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요. 앞으로 우리 이강무 대표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강무 대표 10번째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투자의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도 아시나요? 성공을 손에 거머쥔 투자자들은 그들만의 비법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 비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큰손되는 트렌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주식시장 트렌드 세터들의 필수 코스, 와우넷 스페셜 이광무 파트너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기의 투자자들을 이해하고 따라잡는 방법,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파트너입니다. 자, 그동안의 먼 시간 동안에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네,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 또 총 결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무 파트너는 그동안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주식을 해왔는지 저는 트렌드를 중요하게 봅니다라는 것을 일러드렸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좋은 또 주식 투자하시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큰 제목과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투자, 큰 돈이 되는 트렌드 투자, 또 큰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은요, 10강 또 세계의 투자자들을 이해하고 따라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계의 투자자들도 트렌드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세계의 투자자들은 어느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로 93세 워렌 버핏입니다. 짐 로저스라든지 아니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중요한 인사들도 있지만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투자자, 세계의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렌 버핏처럼 매매하기라는 여러 가지 저서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는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주식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장기 투자의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냥 묵혀두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을 쥐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워렌 버핏이 그동안 투자했던 중요한 또 기억에 남는 종목들을 본다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비자, 기타 등등의 주요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리고 또 정말 정직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워렌 버핏이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 이했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장기 투자의 규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시간이 말해준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긴 호흡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말해준다. 시대가 말해준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에 대한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은 원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ever lose money,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다. 참 쉽지 않죠.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사실 잃고 싶은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만들어야 되고 손절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손절을 하지 않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않을 투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일전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시대를 만나는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야기 건네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업, 확실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10여 종목들 그런 성격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에 대한 변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시대에 맞는 기술에 대한 변화 그리고 확실한 브랜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워런 버핏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 투자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런 버핏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었던 주식 중에 한 종목인데 아마도 워런 버핏이 첫 번째로 산 종목이 코카콜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카콜라야말로 확실한 브랜딩이 되어 있죠.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산타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북극곰 이 두 가지 이미지만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코카콜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단일 상품이 정말 히트를 쳤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이 압도적인 글로벌 탄산 음료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산타와 북극곰과 같은 이미지로 해서 친숙한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큰 이벤트에 빠지지 않고 후원을 하면서 코카콜라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 브랜딩화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뭐 북미 대륙에 대한 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대륙, 유럽, 또 아시아 대륙까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코카콜라 이 음료 산업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음료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탄산음료 탑 10 중에 코카콜라 컴퍼니에 있는 이 브랜드가 5개나 있습니다. 상위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특히 미국에서의 이 당 그러니까 탄산음료에 대한 제재가 있긴 했었지만은 역시나 그것을 해법할 수 있는 또 제로콜라라는 브랜드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또 선점하기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워런 버핏은 이 기업으로 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있느냐?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꾸준한 장기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요. 정말 예전부터 이 종목을 쥐고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이 코카콜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배당금으로만 2년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기업이 바로 이 코카콜라인데요. 1988년부터 1994년도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대략 4억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취득 원가만 본다면요. 19억 9,900만 달러인데 우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은 12조 그러니까 1조 대략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연간 배당액이 그동안에 많이 쌓여와 있지만 최근에 연간 배당금이 6억 7천만 달러로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년이면은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안전한 수익금이 되고 있는 코카콜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워런 버핏에 대한 투자 철학,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규제, 당연히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것은 확실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브랜딩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글로벌 점유율이 확고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배당을 준다라는 것. 이 투자만으로 해도 장기적으로 원금 회복은 몇 번이나 했을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그래서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4, 50년 이상 동안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워렌 버핏의 인생 종목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이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인생 종목 만들어냈는데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계좌가 바뀔 수 있는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메가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워렌 버핏은 또 이 종목을 상당히 사랑을 합니다. 자, 일단 텐베거에 대한 법칙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일까?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바뀌어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이야기들 그게 메가 트렌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텐베거에 대한 법칙, 10배 나는 수익에 대한 공통점을 보니까 확실히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기술에 대한 변화, 확실히 지금 시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텐베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수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브랜딩이 되고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제품군들 그리고 유형 가산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미래 기술에 대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변화에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만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어떤 기업을 또 봤는지 또 텐베거에 대한 법칙이 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애플사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코카콜라도 8.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 역시나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라는 기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었는가? 워렌 버핏은요, 애플에 대한 주가를 2014년도 때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애플이 크게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과거의 매킨토시, 물론 시대를 풍미했지만은 지금의 애플을 만들게 된 것은 2011년도, 12년도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출시 전과 애플의 주가의 전후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뉠 수가 있죠. 네.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애플의 과거를 보시게 되면은 트렌드를 항상 주도해 왔다. 자, 애플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태블릿 PC, 그리고 초창기 때 출시되었을 때는 이거는 콩나물인가? 라고 했었던 에어팟. 지금은 무선 이어폰에 대한 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갤럭시가 기어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었지만은 시대에 뭔가 크게 열풍을 만들지는 못했죠. 이번에 XR 기기에 대한 이 아이폰 시리즈가 흥행을 한다면은 역시나 이 시대 이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XR 기기로서뿐만 아니라 XR 기기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기술을 보여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새롭게 또 이익 변화가 나고 있는데 자, 애플 뮤직, 애플페이, 애플케어,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또 iOS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플랫폼 장사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 상품으로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수익성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시대에서는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기술주입니다. IT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요,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앞서는 애플 트렌드 변화 주도 역시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텐베거 법칙과 또 워렌 버핏이 시대를 맞추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애플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한다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신제품 발표에서 one more thing,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스티븐 잡스의 많은 명언들 중에서 저는 이 명언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자, 아이폰이 시장에서 1억 대 넘게 팔리고 난 다음에 정점에 섰을 때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은 지금 최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이폰은 다음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아이폰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글로벌 시장 가장 또 브랜딩이 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또 미래에 아이폰에 못지않은 새로운 또 모바일 기기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장비가 나온다라면은 또 역시나 또 새로운 것을 또 바뀌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나면서 역시나 시대에 풍미할 수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에서 반영이 되는 그리고 팔리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려왔고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요, 지난주에 애플이 AI 시스템에 대한 또 챗봇에 대해서 출시 예고를 했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애플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변화할 수 있는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의 트렌드라는 말 자체는 유행인데 주식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돈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과거에 이미 알려져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키워드이긴 하지만은 그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트렌드화되고 스토리가 된다라면은 메가 트렌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생 종목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워렌 버핏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본의 종합상사 5곳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상사가 워렌 버핏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한국에 있는 종합상사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의 종합상사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찜했는데, 자,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요즘에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가 TSMC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일본의 종합상사 쪽으로 투자를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인데, 자, 워렌 버핏이 선택을 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종합상사라는 기업을 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무역 관련된 모든 것을 파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종합상사 기업들이 광물, 자원, 원자재, 그러니까 자원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서 2차 전지 수혜주로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자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상이 되겠죠. 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전기차 시대에 대한 트렌드가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서 IRA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자원 경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종합상사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종합상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점 상당히 특징적인데, 자, 일본의 종합상사 지분을 지금 현재는 6월달, 7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8.5%대까지 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일단 자료로 보면은 2020년도 때부터 해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본다라면은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해서 무역 확대가, 그러니까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고요.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종합상사에 대한 역할 중에서 하나가 전기차의 광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죠. 자,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이 워렌 버핏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본의 종합상사가 단순하게 자원 사업만 한다라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에 이익 변화가 클 수도 있겠지만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익 변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전후로 해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2022년도 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 가격이 상당히 폭증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자원 공급에 대한 IRA 법안에서 리스크가 좀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은 그 사이 동안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계속해서 지분을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종합상사의 차별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종합상사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의 이익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종합상사는 뭐 당연히 자원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이 자원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새로운 대체 투자 그리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차별점 때문에 한국의 종합상사가 일본의 종합상사와 조금은 비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종합상사는 상당히 좀 유리한 시기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물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합상사에 대한 기업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을 비롯해서 이 수주 계열화된 계열사에 대한 사업이 결국엔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연결 사업이 상당히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좀 차별점이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상사 기업들도 주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일본의 종합상사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 본다면은 기업에 대한 체질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 신사업에 대한 사업을 다각한다면은 일본의 종합상사 못지않게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일본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점에서 좀 달라졌는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본의 종합상사들은요, 2010년도 때부터 해서 자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추면서 비자원 사업을 좀 늘려가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이익 변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단은 자원 사업을 낮췄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점수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종합상사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영역, 뭐 푸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다른 대체 투자 다양하지만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업에 대한 체질, 그룹에 대한 체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다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전환을 잘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룹사들에 대한 체질 변화, 그룹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권해드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기업의 체질 변화가 중요해요. 자, 지금 일단은 이 글로벌 탑 기업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은 월등하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글로벌 탑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자산 평가는 사실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고밸류냐 저밸류냐 따지고 있었을 때처럼 대부분 고밸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죠. 무형자산의 비중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글로벌 탑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화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꺾이느냐? 안 꺾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기업에 대한 체질 변화, 기술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룹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가장 따라가는 것이 저는 삼성전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 건 현대차. 자동차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IT 사업으로 보자. 그리고 포스코 기업. 수소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소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 그룹에 대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려왔었고요. 자,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 트렌드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려왔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미래산업, 기술에 대한 변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드렸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반기 때 중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삼성의 조직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가 로봇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의 리서치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AI 센터에 대한 역할,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룹, 또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이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끌고 왔지만은 장기 투자라는 것이 마냥 오래 들고 있다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트렌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눈과 같은 해안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부는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리 대비해서 그 시대가 딱 왔을 때, 만났을 때 제가 AI 산업 이야기 드렸잖아요. AI라는 키워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20년 전에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AI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 AI라는 기술로 해서 이제부터는 돈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인 때가 지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바뀌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오시면서 시대에서 만나는 트렌드, 시점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그랬고요. 5G도 그랬고 이제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시장은 언제나 미래 먹거리에 반응한다. 미래 산업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강조하고요. 메가 트렌드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도요. 단타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트렌드한가? 그 내용을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단순하게 차트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가, 이 기업에 대한 이 섹터, 이 흐름이 앞으로 트렌드한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건네드려 보겠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바꿀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제가 그동안 드려왔었던 트렌드 투자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하나씩 디테일을 챙겨왔었는데 여러분들도 놓친 강의가 있다면 꼭 되돌아봐서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영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로 해서 10강 모든 수업을 마쳤고요. 세계의 투자자 워렌 버핏을 통해서 그동안의 투자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트렌드는 어때 했는지 제가 오늘 이야기를 건네드렸고요. 꼭 이와 같은 이 투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를 잘 올라타서 큰 수익, 템버거 수익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인생 종목을 만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스페셜 와우넷 스페셜 강의는 끝났지만은 다른 방송,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많은 트렌드를 건네드리도록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꼭 이야기들 기억하시고 함께 경제적 자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강의도 오늘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투자에 대한 영감 그리고 스토리를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배워봤는데요. 성공한 투자자 역시 미래 산업의 큰 흐름, 트렌드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트렌드 투자 공부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에 걸쳐 소개해드린 방법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러분을 위한 와우넷 스페셜의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02-3490-4409번으로 전화하셔서 이광무 파트너의 트렌드 투자 자료집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인 트렌드 투자에 눈을 길러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가 여러분의 성공이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트렌드 투자의 길목에서 기다리겠습니다.